안녕하세요. 버건디 수민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트롤리, 수트케이스 등 승무원에게 일상인 단어나 표현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승무원이라면 알아야 하는 근무 용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 후 카타르 항공에서 보내오는 티켓을 받고 정해진 날짜에 출국을 하면 다시 한국 땅을 밟기까지 최소 2달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7주에서 8주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이 끝이 나면 A320 기종과 A330 기종에서 각각 견습 비행, 옵저베이션 플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보통 2번의 턴어라운드 비행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견습 비행을 마쳐야 솔로 비행이라고 합니다. 카타르 항공의 베이스는 수도인 도하입니다. 그 도하를 출발해서 취향지에 도착한 뒤 기내 청소를 마치고 같은 비행기로 도하로 돌아오는 비행을 말합니다. 짧게 줄여서 턴 혹은 퀵턴이라고 합니다. 도하를 출발해서 도착한 체류지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체류하는 일정을 말하고, 비행시간 외에 레이오버 수당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크루들이 레이오버 비행을 좋아합니다. 이전 비행으로 이미 체류를 마친 크루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도하로 날아갑니다. 레이오버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크루들의 일정 비행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면서 고도와 기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지상에서와 같더라도 같은 강도의 근무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체류지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묵게 되고, 비행편 스케줄에 따라 체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취항한 곳이나 매일 비행편이 없는 경우에는 도하로 돌아갈 다음 비행기가 올 때까지 1박이든 2박이든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행할 때는 투데이 오프로 중국의 총칭, 헝가리 부다페스트 비행 등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비행 준비를 위해 개인의 휴식은 기본이고, 체류지에 따라서 쇼핑이나 관광을 할 수 있고, 긴 레이오버 시간이라면 가족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의 크루당 각 방을 쓰기 때문에 방 키를 받고부터는 자유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크루들이 한 달 스케줄에 울고 웃는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첫 스케줄을 받았을 때 견습 비행으로 보통은 턴이 2번 나오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레이오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번의 견습 비행으로 다녀온 비행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오버 수당 받아서 좋겠다고 동기들이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드헤딩은 일명 승객놀이라고 하는데, 비행 중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에 DHT라고 적혀 있어도 비행이 있는 것처럼 유니폼을 입고 오퍼레이팅 크루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이륙 후 시트 사인이 2번 깜빡거리면 깔끔한 사복이나 정장으로 갈아입고, 랜딩 전 탑 오브 디센트에서는 다시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만일 체류지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 경우 오퍼레이팅 크루와 함께 같이 하차를 하고, 비행 중에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조절해야 할 부담은 없지만 추가로 비행 시간 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근무는 비행 스케줄에 결혼이 생길 경우 대비해서 지정되어 있는 시간대에 숙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비행 준비를 마치고 비행에 투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탠바이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4일까지 주어질 수 있는데, 짧은 일자에는 보통 턴어라운드 비행이
연속 일자에는 레이오버 비행이 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날의 비행 일정에 따라서 스탠바이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행편이 많지 않은 경우에 체류지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개별 스케줄에 따라 한 달에 평균 10일에서 14일 정도 주어집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국에 다녀오려고 4일 오프를 비딩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프가 4일 연속으로 주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최대 7일 정도 연속으로 비행이 잡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떠셨나요? 특히 코리안 마피아, 저희들만의 암호가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